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팬데믹 기간 지급되던 연방 추가 실업수당이 내일부터 종료됩니다. 750만 명의 실직자들이 매주 $300의 추가 실업수당을 덜 받게 되는데 이번 정책 변화에 따라 얼어붙은 구직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지 관심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내일부로 종료됩니다. 750만 명에 달하는 실직자들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보다 매주 $300를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연방정부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은 아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19개월 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고 주정부별로 지급되는 실업수당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자보다 실직자들의 수입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생겼고 이는 근로저하의 원인이 됐습니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경제 재개방도 문제가 됐습니다. 사업장에 문을 열어야 하지만 고용주는 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터에 나가길 원하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15보다 높은 시간당 $20 수준을 제시해야 겨우 직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소매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보다 고용 침체 기간만 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때문에 메릴랜드주와 인디애나주 등 공화당 성향의 26개 주는 예정일보다 앞당겨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줄어드는 수입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되던 때보다 고용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치를 훨씬 밑돌며 고용시장 회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데 경제 회복 시간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미국의 8월 비농업 일자리가 23만 5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긴 했어도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당초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만 7천 개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이기도 합니다. 앞서 6월과 7월 일자리 수가 각각 96만 2천 개, 105만 3천 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처럼 고용 회복세가 급격히 느려진 것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소비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대면 접촉이 많은 일자리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레스토랑과 술집 등의 고용은 4만 2천 개가 줄었고 소매, 건설, 의료 서비스와 공공 일자리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 델타 변이로 일시적으로 주춤한 것일 뿐 여전히 미국 경제 회복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measures we've taken so far have brought America out of an economic freefall, steadied us, and enabled us to grow our economy even as we continue to combat COVID. We are adding jobs, not losing them. The fight against COVID today is far different from the fight we were waging last winter. 한편 미국 언론들은 예상을 밑돈 이번 결과가 연내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쏟아질 정도의 물가 상승과 6, 7월 일자리 증가폭을 감안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테이퍼링 시기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밑돈 8월 일자리 증가폭에 시기를 다시 조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의 마지막인 노동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해는 델타 변이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조금은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클럽 AAA는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객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목적지를 예약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를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전국 자동차 여행객은 4,290만여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르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보면 10%나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주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년쯤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아무래도 백신을 우리가 다 맞고 많은 사람들이 맞았지만은 안 맞은 사람도 많이 있고 또 항체가 생긴 사람도 있지만 또 안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6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1,000여 명에 이르고 전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지만 그나마 백신 접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노동절 연휴 기간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은 사람도 가족과 친구 모임을 야외에서 해야 하고 공공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의료계는 노동절 연휴 후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있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될 경우 백신을 3회 접종하는 것이 정규 투약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CDC는 노동절 연휴 기간 후 데이터를 수집 검토한 후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진행해도 된다며 3회 접종 계획을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에도 프리웨이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경찰의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남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연휴가 시작된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최대 집중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단속은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계속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 프리웨이 교통사고로 모두 46명이 숨졌고 900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건 사고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목격할 경우 즉각 911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색깔, 번호판을 제보하면 단속이 이뤄집니다. LA시가 야외 길거리 노숙을 크게 제한하는 조례안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시 조례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LA 시내에서 일정한 구역 내에서는 노숙자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기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세부적으로 소화전 옆 2피트 이내, 거주용 또는 업무용 출입구 5피트 이내, 화물용 또는 운전용 도로 10피트 이내에서는 노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 업소나 건물 출입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도 야외 텐트 설치와 노숙이 금지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비롯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숙 행위, 육교와 지하도로, 프리웨이 출구와 입구, 터널, 지하철과 철로 등에는 500피트 이내 노숙이 금지됩니다. 그 밖에 노숙자 임시거처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1000피트 이내 노숙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반 시 강제 철거보다는 자발적 철거 권고가 우선시되며 범죄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아닌 시 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30일 에리카 세티 LA 시장이 서명한 이래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LA 한인회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렌트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돕습니다. LA 한인회는 미구엘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53지구 하원의원과 함께 다음 주 화요일인 7일부터 목요일인 10일까지 한인 세입자와 건물주들을 위한 렌트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최우선적으로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한인들은 이 기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한인회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2020년 세금 보고와 개인 수입 증명, 실업수당 증명 서류 등이며 전기와 수도, 가스, 인터넷 등 유틸리티 관련 서류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인회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돕습니다. 한편 이번 폭우 피해 이후 뉴욕주와 시 정부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같은 재난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립기상청은 허리케인 아다가 뉴욕에 상륙하기 하루 전인 화요일 오후 동부 해안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상 지도에서도 뉴욕시는 돌발 홍수 가능성 지역인 레드존으로 표시되었었으며 수요일 밤 뉴욕시에는 1시간에 3인치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돌발 홍수가 발생, 주택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물에 잠기면서 뉴저지 23명, 뉴욕 15명 등 총 43명이 숨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는 수요일 아침 공식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뉴욕주는 배수 시스템의 잔해물을 지우기 위한 요원을 파견했으며 홍수 시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검수와 순찰을 수행했습니다. 다양한 홍수 대비 장비와 펌프용 발전기 등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당 3.7인치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자 이 같은 비상 대책은 무력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주 온난화에 따라 지난 몇 년 동안 뉴욕시의 연간 가을량은 25% 증가했습니다. 시간당 1인치 이상 비가 내려 극심한 강우 현상이 나타나는 날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돌발 홍수 대응 전략을 마련, 2023년까지 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기습 폭우를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인 사우스 이스트 퀸즈의 배수 시설 개선을 위한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요일 밤 최소 11명의 뉴요커가 침수된 아파트 지하층에서 사망했습니다. 2019년 드블라스 뉴욕시장은 맨하튼의 남쪽 해안 지역을 폭풍 해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변가의 수면보다 훨씬 높은 둑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00억 달러를 투자하느니 사업 계획은 발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노동자, 노조 관계자들은 기습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지하철역으로 급류가 밀려들고 있지만 뉴욕시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들은 폭우가 지하선로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거리 배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한인타운에서 경찰과 용의자의 추격전이 벌어져 무고한 시민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2시쯤 웨스턴과 멜로즈 교차로에서 인신매매로 의심받던 차량의 용의자가 경찰의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나다 다른 차량 3대와 충돌하며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다운타운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툼을 벌인 학생이 총격을 가하고 도주하다 학교 인근에서도 총격을 가해 해당 학교 학생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30여 분 후 인근 초등학교 부근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또 다른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단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인 운영 스파에 들어갔다가 논란을 일으킨 트랜스젠더가 성범죄자로 드러났습니다. LAPD에 따르면 52세의 데런 에이지 머리건은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었으며 이번 위스파 사건과 관련해서도 5건의 성기 노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머리건은 캘리포니아의 주법에 따라 전과가 있는 만큼 중범 혐의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오는 한가위를 앞두고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한미은행과 오픈뱅크는 오는 14일부터, CBB와 뱅크 오브 오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해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송금 액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각 은행의 고객들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지난달 18일 타계한 고 홍명기 MLN 홍재단 총회장의 장례식이 어제 로말린다 한국인 SDA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지인들을 포함해 한인사회 인사 수백 명이 참석해 홍 회장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고 홍명기 회장을 기리는 추모 행사는 오는 13일 오후 6시 LA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